안녕하세요. 25년차 메이크업 아티스트 송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1차원적으로는 누군가를 예쁘게 꾸며주는 일이겠죠. 외모적으로도 예쁘게 꾸며주는 거지만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사실 본인이 감추고 싶은 단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당연히 예쁘게 만들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외모와 마음과 정신까지 같이 예쁘게 꾸며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크업이 사실 그냥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거랑 다르거든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 얼굴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나 어울리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면 이 사람을 어디를 고쳐줘야 될까? 거의 메이크업이 성형수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관찰해 봤을 때 얘 눈이 되게 폭이 좁다. 얘를 좀 더 넓게 해줘야겠다. 얼굴이 크네? 얘를 좀 더 조그맣게 해줘야겠다. 그런 관찰력을 먼저 갖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저희가 메이크업 하고 나서 이제 고객님들이 눈을 감고 메이크업을 하시다가 딱 눈을 뜨시고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형수술 너무 잘 된 것처럼.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간혹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 아까까지 기분이 너무 우울했었는데 메이크업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짜 이 직업을 보람차게 잘 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작은 거지만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너무 보람된 것 같아요. 손님들이 가끔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본인이 갖고 계신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이상의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너무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정말 최대치를 해드렸는데도 약간 거기에 너무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간혹 있으실 때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더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할 제 자신을 약간 탓하면서 그런 부분에 부딪힐 때 조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좀 분야가 나뉘어요. 이 안에서도 약간 브랜드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희처럼 샵으로 오느냐, 프리랜서로 가느냐. 물론 당연히 밑에서부터 다 시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하고 성향이 맞아야 돼요. 실제로 메이크업 샵에 있다가 브랜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백화점 브랜드에 계시다가 샵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 뭐가 더 좋고 나쁜 거는 아니고 본인한테 좀 더 어떤 것들이 맞는지를 그걸 좀 생각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국으로 들어가면 아나운서 분들, 그리고 요즘 홈쇼핑 되게 많잖아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다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어요. 사실 메이크업이라는 분야가 한정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뮤지컬이라든지 공연계 같은 경우에도 따로 담당으로 아예 통으로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폭은 넓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를 나오기는 했지만 학원을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메이크업이라는 건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학원 다 검색해가지고 집에서 사실 저는 저에게 이 직업을 말씀하지 않고 제가 혼자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원 같은 것도 다 혼자서 찾아서 학원을 들어갔었고, 학원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토탈 뷰티 살롱, 헤어, 메이크업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뷰티 살롱에 약간 막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뷰티 살롱에 들어오면 좋은 이유는 많은 층의 다양한 층의 손님들을 기초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좋죠. 저도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나왔는데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사실 큰 틀을 가르쳐 주거든요. 기본적인 거, 매우 기본적인 거, 베이스 하는 법, 눈썹 그리는 법,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분장까지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기본을 배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또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구상에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아카데미에서 배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피부 타입도 다르고 눈썹 그리는 모양도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스텝 생활을 최소 3, 4년 이상 해야 손님한테 제대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샵에서 현장 경험하는 게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테크닉을 갖고 들어온 상태랑 아예 아무 지식이 없는 거랑은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하고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자격증이 있기는 있어요. 저도 사실 자격증 1회 때 땄었는데 크게 저희가 자격증의 유무, 학벌의 유무에 크게 좌우하는 직업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많이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대신에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론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많은 제자들을 키워왔었는데요. 대학을 뷰티학과라든지 그런 대학을 나와서 있었던 친구도 있었고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왔던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크게 학벌의 문제라기보다는 감각과 센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실 크게 굉장히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미대를 나왔죠. 근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미술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는 우리 얼굴에 쓰는 것들이 다 색치잖아요. 저희도 미술을 배울 때 색칠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뷰티 관련한 학과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도움이 되는데 제 동료분들 보면 전혀 상관없는 컴퓨터학과라든지 건축학과 나와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감각 있게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도움은 되지만 크게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토탈 살론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파트. 근데 보통 이제 프리랜서를 하시거나 뭐 잡지라든지 이런 화보 촬영이라든지 영화 촬영 그렇게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 배웠을 때는 토탈을 하고 싶어서 스타일리스트부터 헤어 드라이 하는 것까지 다 배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폭넓게 미용실에 있다고 해서 메이크업만 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되면 좀 모든 걸 배우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폭넓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개를 많이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서면 면접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대1 면접 보시고 본인이 또 이 아티스트랑 어떻게 성향이 맞는지 그거에 따라서 합격 유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떤 2년제, 4년제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차별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100% 본인 능력제거든요. 사실 학벌이 없어도 본인이 감각 있고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근데 너무너무 학벌이 빵빵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본인이 약간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반 고객님들이 오시면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메이크업을 받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한복을 입는 메이크업하고 웨딩드레스를 입는 메이크업하고 상견례 가는 메이크업이랑 공연을 하는 메이크업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받는지 그리고 의상을 어떤 걸 입는지 보통 메이크업이라고 그러면 여기만 예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메이크업은 토탈 스타일링이에요. 그래서 토탈적으로 헤어, 메이크업 모든 게 좀 이루어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라든지 드라마 그리고 이제 걸그룹 작업도 제가 많이 했었어서 그런 뮤직비디오 작업을 할 때는 사전 미팅을 하죠. 촬영팀이랑. 그래서 그 촬영의 컨셉, 시안에 따라서 저희가 좀 어울리는 시안들을 많이 작업을 해가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쪽도 최저시급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예전보다 사실 많이 올랐어요. 저희 때는 5, 60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 170, 80 정도는 왔다 갔다 평균적으로는 하지 않나 싶어요. 아마 모든 사회생활이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연차가 많이 된다고 뭐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차라는 건 곧 연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연차와 연륜이 없으면 절대로 이 사람을
예쁘게 해줄 수도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없어요. 연차랑 경력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초급인 사람들보다는 경력이 있는 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10년 봤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25년 됐으니까 10년 넘어가면서부터 좀 되게 괜찮게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급여만 받고 일했던 적이 없어요. 기본급 조금 받고 나머지는 다 인센티브였는데 직장을 옮기면 자기네 샵이 더 좋다고 기본급을 깎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거 10만 원 깎아? 오케이. 하지만 나는 훨씬 많이 벌 거야.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그래서 훨씬 많이 벌었어요. 진짜 간절하게 희망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토탈 뷰티거든요. 왜냐면 이 헤어에 이 메이크업, 이 의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쉬는 날 이렇게 뭐 메이크업 브랜드라든지 명품감도 가서 그냥 구경하고요. 아이쇼핑하고 그냥 일반 홍대, 강남역, 가로수길도 가서 요즘 트렌드를 많이 봐요. 메이크업은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본인 얼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을 보거나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친구의 단점 같은 걸 조금 더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을까? 요즘 워낙에 많은 그런 정보도 나오고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기술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안 하면 정말 금방 도태될 수 있는 직업이어서 그런 슬럼프가 조금 올 때 그럴 때가 약간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유일하게 어떤 뭐 기계라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메이크업 눈썹 붙여서 그리는 뭐 스티커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손님들은 0.001mm에 민감해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아이라인 길게 빼주세요가 몇 cm를 빼야 되는지 그건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직업은 영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직업이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거겠죠. 최근에 사실 실질적으로 청담동에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장님들도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본인이 그런 걸 좀 어색하지만 않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남자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세요. 헤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조금 더 와일드한 면이 있고요. 남자분들이 좀 더 섬세하고 꼼꼼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장점으로 살리면 남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굉장히 멋있는 직업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물론 되게 좋아요. 좋은 직업이고 당연히 화려한 직업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꾸며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저도 지금 거의 50이 다 됐는데 안 꾸미면 누가 저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싶겠어요. 아무리 새벽에 나와도. 근데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드라마를 들어가면 어떤 날은 한 달 30일 중에 25일, 26일을 새벽 4시, 5시, 6시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한테 정말 이 직업을 좋아하는지랑 체력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예전에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미용 쪽 너무 텃세가 세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밑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밑에 친구들이 들어오면 최대한 이 친구가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저도 밑에 들어온 스텝한테 가서 얘가 좀 서먹하지 않을까 계속 인사하고 같이 저희 가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전같이 현명한 직원이라면 요즘은 뭐 텃세보다는 빨리 이렇게 우리한테 흡수시킬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열정페이는 약간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열정페이보다는 본인이 한 만큼 받아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르치면서 돈도 줘야 되니까 요즘은 거의 정해진 급여가 있어서 그거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예전같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라든지 현장 쪽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살롱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체계가 잡힌 분야에서는 그런 일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메이크업이라는 직업이 정말 재밌고 화려하고 되게 익사이팅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도전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저 포기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10년, 20년, 뭐 30년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60 넘어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